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시에 반가운 얼굴 박민영의 SNS 박민영입니다. 오늘 지수가 올라주네요. 뉴욕 증시 반등에 힘입어서 상승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2,300선에 회복하는 모습도 있었는데요. 아쉬운 건 거래량이 실리지 않으면서 2,300선에 금세 내어지기도 했습니다. 상승이 연속성을 띌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갖게 되죠. 많은 이들은 단기 반등 이후를 주목해야 한다라고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단기 반등 이후 실적 시즌이죠. 그렇다면 실적주를 봐야 되는 건가? 그렇다면 또다시 IT인가? IT 요즘에 흐름이 그렇게 좋았던 것 같진 않은데 라면 또다시 굴레에 빠지게 됩니다. 종목의 선택에 대한 고민, 계속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죠. 시장이 정체돼 있다 보니까 우리 또한 생각의 폭을 넓혀가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박민영의 SNS는 그래도 한 발 한 발 조금씩은 나아가고 있으니까요. 지켜봐 주시고요.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얻은 게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시청률 압박 원래 받았었죠. 이젠 수익률 압박까지 받게 되면서 매일같이 종목별 흐름에 따라 약간 조울증이 오는 것처럼 신경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졸갑증도 느끼게 되고요. 온갖 속보에 예민해집니다. 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얻은 건 무엇일까 생각을 했더니 그래도 이 채팅창을 통해서 그리고 게시판이나 문자 상담 보내주신 여러분들과 대화하면서 방송이 조금 더 즐거워졌다라는 건 얻어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과 오늘도 또 시장은 힘들지만 즐겁게 방송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시고요. 지금 시작합니다. 힘들다고 포기하면 아마추어겠죠? 힘듦에도 그럼에도 해내겠다는 프로가 되기 위한 도전은 계속됩니다. 박앵커의 올백입니다. 박앵커의 올백 시간 든든한 이 두 분의 조력자 인사 나눠야겠죠. 권홍섭 주임님, 박재영 차장님 오늘도 함께하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생각해보니 그래요. 제가 채팅창에 우리 시청자분들만 얻은 게 아니네요. 이 두 분도 제가 또 양쪽에 이렇게 얻어서 또 시장과 함께 맞서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꾸준히 이분들과 저의 걸음걸이를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시작하기 전에 지금 포트 상황이 어떤지부터 좀 보고 가도록 할게요. 오늘 그래도 어제보다는 나아졌어요, 여러분. 시장이 좀 회복을 하니까 그래도 기분 좋게 나아가고 있네요. 보시죠. 일단 LG U+가 오늘 4% 이상 올라주면서 마이너스권에서 수익권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양태준 대리님 감사합니다. 오늘 2.4% 수익 구간이고요. 더존비존이 8% 수익으로 오늘 약보합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선전하고 있어요. FNF가 1.2% 오늘 상승하면서 낙폭을 만회했다라는 점 눈에 띄네요. 아쉬운 건 고영과 대상이 되겠습니다. 고영과 대상, 박 차장님의 종목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박 차장님이 주신 종목들 수익 난 게 더 많긴 하죠. 그런데 제 포트에 담긴 이들 종목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도 생각보다 양호했어요. 생각보다 양호했습니다. 저번 주 고영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정말 속수무책으로 빠지는 가운데서도 반등을 줬고요. 이런 시장에서도 사실 못 오르는 게 말이 되냐. 어제 그제 시장 반등 나왔는데 얘는 왜 가만히 있냐.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남들 빠질 때 굉장히 강했었던 종목들이 남들 조금 올라올 때 소폭 조정받는 경우도 그런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런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낙폭 과대가 얼마나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가 많이 빠졌다가 올라올 때는 낙폭 과대가 올라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정말 단기에 대응할 때 그런 전략이 유효한 거고요. 장기로 봤을 때 낙폭 과대는 많이 빠졌다 올라오면 메리트가 사라집니다. 낙폭이 더 이상 과대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결국은 밸류에이션이나 실적이 좋은 종목을 찾게 되는데 네. 그런 시점이 오면 고영이 올라갈 거예요. 언젠데요? 정확히 날짜 한번 내려볼까요, 저희? 제가 욕심 있죠. 그렇게까지는 우리 건주임처럼 이번 주 안에 얼마를 가겠다. 이거는 사실 맞출 자신이 없고요. 개인적으로는 실적 나오는 시즌이 되면, 그러니까 실적이 나올 때 즈음이 되면 아마 지금보다는 가격이 많이 올라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상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상도 사실 저번 주에 크게 하락한 게 없어요. 국제곡물 가격이 빠지면서 샘표라든지 네. 이런 애들이 상한가 같거든요. 급등했죠. 그렇죠. 대상도
사실 된장은 우리 콩으로 만드는 게 제일 맛있지만 이제 수입을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는 원재료 가격의 하락, 물론 이제 반대급부도 있습니다. 저저번 주였죠. 국제고물 가격이 떨어지면 이제 메치오닌이나 라이신 같은 거에 수요가 많이 줄어들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 일장일단이 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금 전반적인 추세는 이 실적이 턴어라운드하고 있는 이제 구간에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제 저번 주에 파고도 이제 대부분 이제 잘 견뎠기 때문에 시장이 올라가는 그 구간에서 저번 주에 안 빠졌기 때문에 약간의 미스가 있는 거지. 네. 이걸 가지고 대상 이제 앞으로 안 좋아질 거야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사실 어제 두 분 다 포트를 웬만하면 건드리지 말자라고 이야기 주셔서 건드리지 않았더니 일단 포트는 어제보단 확연히 나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더준비주원, LG유플러스의 빨간불에 다른 종목들도 빠르게 좀 동참해주길 간절히 바라보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채팅창에도 많은 분들이 글을 올려주고 계셔요. 아름 씨는 민영 씨 안 계시는 동안 열일했어요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주축탐라님이 아름민영님께서 매일같이 저를 찾아주셨다라는 제보를 제가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누군가가 불러주시니 제가 또 한송이 국가꽃이 되는 것이겠지요. 일단 장영성님도 박민영 앵커님 안녕하세요 인사 주시네요. 매일매일 식구가 늘고 있어서 더욱더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보니까 계속해서 삼성전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 좀 짚어보고 가야겠네요. 권홍섭 주임님께 질문을 좀 드려볼까요? 오늘 삼성전자가 올라갑니다. 1.6% 상승이고요. 외국인은 오늘도 팔고 있다는 점은 좀 부담되기도 하네요. 삼성전자 담아볼까요? 저희 포트에? 아직까지는 이제 조금 무리가 아닌가 진입하기에는 조금 좀 부담이 되는데요. 그러한 이유들은 이제 최근 들어서 금산분리 같은 이제 삼성화재와 삼성생명의 지분 매각 이슈가 있고요. 그 밖에도 현재 지난 삼성화재 물량을 어느 정도 매도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물량 소화가 일어났는데 그리고 이제 그런 수급 이슈와 그리고 무선 사업부에 대한 전망. 이게 이제 9월 정도 되면 이제 아이폰이 출시가 되고 삼성전자는 한 달 정도 앞서서 노트 9이 출시가 되는데 그 스마트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역성장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아이폰의 경우에는 가격 책정을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아이폰 저가형 같은 경우에는 799달러부터 해가지고 899, 999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만약에 아이폰이 정말 LCD 모델의 경우에 저가 정책을 요금 정책을 유지를 하게 된다면 갤럭시의 타격이 가장 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그러한 무선 사업부에 대한 좀 불확실성이 있고 그 밖에도 이제 지주 그러니까 순환고리를 출자를 끊는 이 지주 작업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를 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아직까지는 접근을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만큼 의견을 좀 들어봤고요. 박건우님께서 올려주신 글이 재밌어요. 스튜디오 개편하고 나서 너무나 멋져짐이라고 올려주셨는데 적극 공감합니다. 저는 요즘 딴 회사 다니고 있는 느낌이 들 정도로 스튜디오가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저희 시간대 유난히 더 예쁘게 나오는 느낌도 받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또 스튜디오의 변화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고 계시네요. 그리고 권주임님 살 빠지셨어요? 혹시 요즘 다이어트 하시나요? 네, 요새요? 네. 요새 건강 관리 차원에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어떤 운동 하세요? 헬스 하고 있는데요. 몸무게 변화는 없는데 좀 외형적으로는 조금 헬스케졌다. 꼭 여름 되면 이렇게 몸짱 어디 수영복 입으시려고요? 그런 부분도 조금 감안해서 아무래도 그래도 래시가드는 사 입으려고. 그럼 또 배럴 이야기를 해볼까요? 저희 배럴 어떠세요, 박 차장님? 많이 빠졌죠. 네, 많이 FNF도 빠졌어요. 그렇고 배럴도 그렇고 많이 빠졌습니다. 소비재 쪽에 사실 이쪽이 이제 무역 분쟁과의 타격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 좀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요. 또 많이 올랐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큰 리스크입니다. 어제 신세계인터 같은 게 막 11%씩 빠지고 맞아요. 그랬었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특별한 이유를 찾기는 어려워요. 이게 이렇기 때문에 어제 11% 빠졌습니다. 이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여러 가지가 복합적이었죠. 어제 호텔신라 10% 빠진 것도 외국계 증권사 매도 리포트, 맞아요. 거기에 이제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못 가져오다 보니까
중국과의 관계가 또 다시 틀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막 겹치면서 그러면 이거 많이 빠졌으니까 빠져나와야 돼 이런 심리 때문에 빠졌는데 저는 결국은 소비 쪽이 잘 될 거다라고 봅니다. 이유는 중국에 있어요. 중국이 사실 이 무역 전쟁의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요. 미국은 중국이 따라오는 걸 원하지 않고, 네. 뭐 중국은 따라가려고 하고 있고, 그러면 중국은 미국의 의존도를 조금 낮춰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자기네 내수를 부양하는 거예요. 그거는 벌써 몇 년 전부터 중국이 시행을 해오던 건데, 중국 사람들 돈이 많아져가지고요. 요새 뭐 귀주 못해주 이런 그 주식을 보면요, 주가를 네. 보면요, 상해 주식이 20% 빠지는데 굉장히 견고합니다. 이유는 실적이 계속 좋거든요. 그런 술들이 굉장히 비쌈에도 불구하고 중국인들이 사 먹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수가 양적 성장에서 이제 질적 성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 레시가드 안 입겠어요? 입겠죠. 입을 거예요.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입는 것도 있겠지만 워낙 한류라든지 이런 쪽에 눈이 높아졌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만든 건 안 입을 겁니다. 우리도 뭐 사실 운동화 프로스펙스보다 나이키나 아디다스 그렇죠. 선호하잖아요. 아디다스 중국인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결국은 그런 쪽에서 실적이 나올 거고 중국에 수출하는 내수주들은 어떻게 보면 조정이 좀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다고 뭐 빠질 때 사라는 이런 말씀은 아니고요. 떨어지고 다시 오를 때 관심 있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럴 저희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흐름을 보겠습니다. 권주임님 연애하시나 이렇게 글도 올려주셨어요. 부쩍 살 빠지셔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카라님, 정수현님이 박 차장님이 추천주로 주셨던 유니테스 다시 매매해서 16% 이익 봤어요. 박 차장님 감사합니다. 와, 좋으시네요. 그리고 박건우님, 저희가 DY파워 몇 번이나 짚어봤는데 DY파워 박 차장님 말씀 안 들어서 16% 빠졌습니다. 이렇게도 올려주셨어요. 네, 일단 장영선님, 살이 빠지면 좋은데 주가가 빠지면 눈물 나죠. 맞습니다. 네, 오늘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쭉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ST팜이랑 뭐 대현에 대해서도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저희 오늘 두 남자의 종목 듣고 나서 얘기 간략하게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두 남자의 종목부터 확인해 보시죠. 오늘 박재영 차장님의 종목은요. 익숙한 종목이 다시 등장했어요. 재등판했네요. 메디톡스 BH, 권주임님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동나비행과 SM, 저희가 SM 한번 수익 내고 팔았었던 종목이죠. 다시 한번 타이밍을 노려보자라는 의견이 들려와 있네요. 그럼 권주임님의 종목부터 먼저 들어볼까요? 경동나비행 얘기해 주셨던 종목이에요, 그렇죠? 네, 한번 이제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이제 이제 3분기 7월 정도 진입을 하면서 이 회사의 조금 매출 부분이라든지 영업 경향이 좀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미국 북미 쪽의 온수기 시장을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공격적으로 진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이 회사는 콘덴싱 쪽에서는 뭐 MS로는 10% 정도밖에 안 되지만 1위를 달리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밖에 이제 온수기 시장이 왜 이 회사의 지금 현재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는 거를 좀 분석을 해봤는데 과거에 미국은 저탕 온수라고 해가지고 계속 불을 떼면서 네. 온수를 항상 준비를 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효율적이지 못하고 그리고 또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이 경동나비에는 이제 온수기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급탕, 그러니까 물을 틀자마자 보일러를 가동해서 따뜻한 물이 나오는 그러한 급탕으로 급탕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효율적이고 그런 편의성으로 봤을 때는 북미에서는 어느 정도 선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분기별로도 15% 이상 성장이 나오는 그런 사업부를 가지고 있는 회사고 최근에 이제 환율 흐름에 따라서 워낙 강세로 인해서 1분기에는 약간 좀 한 30억 정도의 환차손이 발생했지만 2분기, 3분기 정도 되고 그리고 현재 환율을 유지하게 된다면 이러한 환차손이 오히려 이익이 되는 그런 추세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투자 포인트를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향 매출도 이제 성장이 나타날 것이다. 중국향 매출액이 도드라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최근에 중국이 이렇게 매출이 부진했던 이유는 시진핑의 2차 집권 이런 정치적 이슈 때문에 약간 좀 딜레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정치적 이슈가 이제 6월 기점으로 해가지고 해소가 되고 이제 7월부터는 이제 입찰이 이루어지면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가스보일러
이런 것들이 좀 입찰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중국항 매출 증가 예상이 되고요. 또한 이제 중국에도 지금 공장 증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뭐 15만 대 정도 수준이지만 2020년까지 1,000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30만 대 규모까지 만약에 그런 그 공장 증설이 이루어진다면 중국항 매출이 어느 정도 미국과 같이 견주어서 동반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그 수급상으로도 굉장히 양호합니다. 그 연기금 쪽에서도 계속적으로 거의 이제 6월 25일부터는 하루도 안 빠지고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 밖에도 투신의 경우에서도 계속적으로 공격적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기관의 매집 그리고 해외 매출의 증가 이 두 가지 투자 포인트를 잡으시고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경동나비엔 수급을 보여주시니까 확 이제 관심이 좀 가는 것 같아요. 화면 보시다시피 지금 기관 측에서 강하게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이 반면에 외국인은 팔고 있지만 한쪽 수급이 이렇게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점 상당히 좀 긍정적인 것 같아요. 경동나비엔 관심이 좀 가는 것 같아요. 북미 시장이나 뭐 중국 얘기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요. 좋습니다. 박 차장님의 짤막한 경동나비엔 의견 들어볼까요? 국가대표 보일러잖아요. 이 국가대표 아무나 하는 거 아니죠? 그렇죠. 뭐 1등을 해야 우리나라에서 1등을 해야 할 수 있는 거고 글로벌 시장으로 가서도 1등 하고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러시아에서 온수기 1위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러시아에서도 잘하고 있고 미국에서 잘하고 있고 중국에서도 잘하고 있고 경동나비엔이 폭발적으로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한 게요. 증설을 완료하고 주가가 폭발적으로 올라갔고요. 그전에도 네. 잘 올라갔는데 증설을 완료하고 폭발적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이유는 사실 물건이 없어서 못 팔았던 거였죠. 근데 뭐 지금 중국에도 지금 공장 짓고 있다라고 하니까 만약에 그 공장 완공돼서 팔리기 시작하면 아마 또 한 번 2차 랠리, 뭐 3차 랠리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최근에 사실 실적이 조금 부진했었는데 그게 일회성이다라고 한다면 2분기 실적 보면 아마 답이 나오겠죠. 2분기 실적 답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기대를 해봐도 좋은 정말 어떻게 주식에서 보면 그렇게 흔치 않은 굉장히 추세가 견조하고 이제 잘 올라간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경동나비엔 두 분의 의견을 듣고 나니까 확 좀 금이가 당기는 것 같아요. 킵해놓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가죠. 박 차장님의 메디톡스, 제약바이오를 할 거라면 그래도 대장주인 보톡스 쪽에서 메디톡스를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주셨었고 외국인의 수급상에 자주 메디톡스가 이름이 올라올 때마다 한 번씩 제가 생각이 났던 종목이기도 해요. 메디톡스, 보톡스 맞아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아직 이제 보톡스는 안 맞아봤는데 이제 하긴 맞아볼 나이가 됐죠. 아 그래요? 아니에요. 이마에도 한 방, 눈에도 한 방, 턱에도 한 방. 뭐 제가 듣기로는 얼마 안 한다, 뭐 3, 4만 원? 요즘에는 한 5만 원이면 한다던데요? 제가 과거에 이제 메디톡스 공부했을 때는요 30만 원이었어요. 이야, 30만 원이었는데 10년 전이죠. 10년 전에. 10년 전에도 보톡스가 있었나요?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2011년도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알아봤죠. 맞으러 간 건 아니고. 근데 저도 10년 전이면 이제 우리 권주임 나이 정도니까 맞을 나이는 아니어서 그냥 알아보기만 했는데 3명이 같이 오면 할인이 됩니다. 할인이 돼요. 왜 그럴까요? 물론 많이 오라고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제 보톡스는 가루를 물에 녹여서 주사로 맞는 그런 타입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나를 따면 3방을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3명이 오라는 거였는데 메디톡스의 핵심은 2세대 보톨리늄 톡신 제제를 네. 지금 개발을 하고 있다는 데 있거든요. 투자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바이오 쪽에도 이제 아마 양극화가 될 거예요. 실적이 있는 애들은 살아남을 거고 그렇지 않고 실적 없이 임상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오른 애들은 결국은 상승분을 많이 토해낼 겁니다. 왜냐하면 관심이 많이 멀어졌거든요.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메디톡스가 신고가를 가고 대장주 역할을 하는 게 길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얘들은 실적이 되고 계속 실적이 좋아질 거거든요. 최근에 모멘텀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얼마 전에 주가가 급반등하기 시작한 것도요. 중국의 CFDA 승인을 지금 판매 승인을 신청을 했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는데요. 이 중국 시장은요. 이제 개화하는 시장이에요. 보톡스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10년 전에는 대한민국에서 보톡스가 뭐 30만 원씩 했는데 지금 5만 원, 3만 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경쟁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대한민국 보톡스 업체가 그 메디톡스가 1호예요. 승인을 신청을 한 게 그만큼 경쟁이 심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먼저 선점을 하면 거기는 우리나라 예전과 비슷합니다. 한 방 만대 3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한 병을 파는 것과 중국에서 한 병을 파는 것과 미국에서 한 병을 파는 것과 어느 것이 마진이 가장 많이 남느냐. 중국이겠네요. 중국이겠죠. 네. 그리고 인구가 13억이에요. 다 맞진 않겠지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엘러간과 미국에서 차세대 보톡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대웅제약이 미국에 더 먼저 진출할 거다라고 하면서 메디톡스보다 주가가 더 많이 올랐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건 아니다라고 보거든요. 왜냐? 1세대 보톡스를 암만 팔아도 거기는 이제 뭐 메디톡스라든지 보톡스 제품들이 워낙 있었어요. 네. 그래서 메디톡스보다 먼저 간다고 시장을 선점할 거다? 저는 이건 아니다라고 봐요. 엘러간이 임상 3상을 마치면 차세대 이제 이노톡스가 출시가 됩니다. 이거는 뭐 기능적으로도 훨씬 좋고요. 사용하는 사람, 그러니까 의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액상 제제로 돼 있기 때문에 조금 약을 주사하는데 훨씬 더 쉬워요. 왜냐하면 가루 제제를 탄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애가 아플 때 가루약을 물에 이렇게 많이 타서 네. 타봤거든요. 4cc를 먹이래요. 4cc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 애가 먹을 건데 조금 더 많으면 좀 아닌 것 같고 적게 하면 애가 탈이 날 것 같고 그렇거든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병원에서 사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쉽게 할 수 있느냐. 사용자의 편의성과 약 효과 이 두 가지가 다 업그레이드 되는 거기 때문에 시장을 잠식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 그런 의혹들이 있었어요. 이 차세대 이노톡스가 출시가 되면 엘러간이 판매하는 보톡스의 시장을 다 잡아먹힐 거기 때문에 엘러간이 임상을 조금 일부러 늦추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거든요. 네. 그런 점에 봤을 때는 미국의 모멘텀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요. 중국도 만약에 뭐 아직 시간은 있지만 중국에도 허가를 받아서 출시가 된다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달려나갈 수 있는 게 메디톡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 쪽에 관심이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실체가 있는 뭐 실적이 있는 이런 종목들 뭐 메디톡스라든지 뭐 대웅제약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보고요. 밸류에이션 자체도 내년 기준으로 한 40배 정도 돼요. 그런데 성장성을 본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신고가 돌파를 했기 때문에 저는 뭐 주가는 한 단계 더 레벨업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화면에 띄워놓은 게 메디톡스 수급입니다. 화면을 좀 함께 보시면요. 5월 1일부터 해서 7월 10일까지 5, 6, 7 이 2달 반여간의 시간 동안 외국인이 판 날이 딱 3거래일밖에 없네요. 지속적으로 외국인이 매수하면서 동시에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려 놓은 상황이라는 점, 메디톡스. 일단 이렇기 때문일까요? 장영석 님께서는 뭐 메디톡스 지금 들어가기엔 너무 부담스럽죠. 그냥 쳐다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는 의견도 있고요. 반대로 김갑환 님께서는 박 차장님 말씀에 100번 공감합니다. 라고도 의견을 주셨고 이 제약바이오 대장은 메톡이다. 라고도 이야기 주셨어요. 수연 님은 또 그럴 줄 알았어요. 귀가 펄럭이고 있음. 이렇게 얘기해 주셨네요. 자, 건주임님께도 질문을 드려볼게요. 저는 이 3시 오면 할인해준다는 얘기를 딱 듣자마자 3시 손 붙잡고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건주임님도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저희 한번 가볼까요? 아니요. 저 아직 아니에요? 한 그냥 10년, 운동할까요? 예, 10년, 20년 있다가 맞는 게 가장 효율적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이제 그 한바이아 그러니까 용량이 어느 정도 그 생산 그 앰플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소형화를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가격도 굉장히 비싸가지고 이렇게 조금 뭐 주사제를 이렇게 제형을 만들어 놔가지고 주사를 갖다가 이제 세팅을 해놓고 환자가 오면 바로 이렇게 인젝트를 하는 그런 그 시스템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이러한 그 보톡스가 이제 국산화가 되면서 거기에 대해서 가격도 저렴해지고 그리고 접근성이 나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의 경우에도 현재 뭐 한국산 보톡스가 그렇게 좋다라는 이제 소문이 들고 있는데 오죽하게 쓰면 이제 한국산 보톡스라고 속이고 가짜 한국산 보톡스 그런 뉴스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 정도 인기를 감안한다면 만약에 중국 CFDA 허가 시에는 굉장한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현재 뭐 일단 52주 신고가를 갱신을 했고 잠깐 이제 눌림목에 매수하는 전략도 괜찮아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메디톡스에 대한 의견 들어봤고요. 오늘 장에서 한 3% 정도 빠지고 있네요. 이걸 또 어떤 기회로 활용을 할지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그 사이 좀 많이 갔어요. 다음 종목 곧장 갈게요. 권주임님의 다음 종목이 SM입니다. SM, 콘서트 매출이 또 하반기에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연말쯤에 한 번씩 또 관심을 갖게 되는 종목이긴 해요. SM, 다시 한번 포인트 잡을까요? 네, 일단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일본 쪽에서 이제 성장성을 확인했는데 지난번 이제 동방신기 콘서트가 엄청난 그 열기와 그리고 인기로 인해서 이제 성황리에 마감했는데 일본 쪽에서 이러한 그 성장성을 확인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본 시장은 음반도 물론 매출이 많이 나오지만 굿즈 시장이 굉장히 잘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최근 들어 우리나라도 역시 뭐 엑소라든지 BTS라든지 이런 그 굿즈 상품들이 매출이 나타나고 있지만 원래 이제 일본의 굿즈 상품에 대한 원조가 일본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번 다시 한번 성장성을 확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키이스트를 이제 지분 한 25% 정도 인수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일본과 그리고 중국 이쪽으로 해서 그 성장성을 강화할 전망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한 이유는 뭐냐면 키이스트가 과거에 그 배용준 그 겨울 연가죠. 예, 이런 그 시장을 처음에 진입을 했고 또한 일본의 자회사 엔터테인먼트를 갖고 있는 키이스트를 활용해서 SM에 있는 소속돼 있는 그런 그 그 분들을 이렇게 일본 쪽이나 중국 쪽으로 그러한 쪽으로 이제 이렇게 나가게끔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성장을 앞으로 본다면은 뭐 SM도 괜찮고 JYP도 괜찮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엔터에서 주도주인 SM이 앞으로도 좀 상승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그 기술적 흐름을 좀 보자면 계속적으로 고점을 높이고 저점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일봉 흐름상 121선을 견고하게 이제 지지하면서 올라가는 차트가 나타났기 네.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실적 가시화, 그러니까 2분기나 3분기 정도에 계속적으로 실적 성장세가 나타난다고 보여진다면 그 위에 고점인 48,600원도 돌파를 할 수 있는 큰 상승 모멘텀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단기간 뭐 중기적으로 한번 투자를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한번 가져왔습니다. 오늘 건주임님의 종목들의 공통점이 기관 수급이 탄탄한 종목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SM도 기관 측에서 강한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한번 수익을 내고 나왔던 종목이라 좋은 기억이 있기도 하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좀 진행을 해볼게요. 박 차장님, 네. 짤막하게 가야겠네요. BH 저희 이야기 나눴던 종목이니까요. 네, 이제 실적 시즌이니까 실적 좋은 종목이 올라오겠죠. 2분기부터는 아마 애플향 매출이 집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래는 네. 이제 3분기부터인데 애플이 출시를 좀 앞당겨서 아마 2분기부터 공장이 좀 가동률이 올라갔던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뭐 주가도 어느 정도 올라왔죠. 주가도 어느 정도 올라왔는데 기대만큼은 못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일단 애플 실적을 확인하고 가보자라는 뭐 이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결국은 RFPCB 만들 수 있는 데가 몇 개 없어요. 인터플렉스 망가졌고 이제 BH 삼성전기 이 정도인데 실적이 안 좋으면 좀 이상한 거죠. 물론 이제 실적 확인하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만 오늘같이 이렇게 또 반등 조정받고 횡보하고 반등 초입 구간에 관심 있게 좀 가져볼 만해서 BH 어닝 시즌에 좀 각광을 받을 만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가지고 와봤습니다. 와쿠와쿠님이 오늘 BH 사셨다 그랬는데 수익 축하드립니다. 오늘 장은 4% 정도 올라가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네요. BH 이 타이밍에 좀 관심을 가져봐도 괜찮을 것이다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오늘 빠르게 짤막짤막하게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권주임님, 대현과 호텔신라 중에 어떤 쪽에 답변을 더 잘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대현에 대해서는 주총님이 대안주로 어떨까요? 의견 올려주셨고 호텔신라는 제가 사실 어제부터 궁금했거든요. 11% 급락하는데 어제 저가 매수로 잡았다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중에 하나 골라주시면 하나는 또 박 차장님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이제 저도 방금 이제 들은 종목이라서 대여는 제가 커버하지를 못해서 네. 코테실라를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우선적으로 이제 기술적 분석상 지금 약간 좀 과매도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네, 좀 너무 볼 수가 빠졌어요. 있습니다. 현재 이제 10만 원을 가격 심리 저항된 10만 원을 지지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조금 소폭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그 밑에를 한번 더 터치를 한다고 보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 주봉이 크기라든지 그리고 그 수급의 흐름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정체적으로 봤을 때 원래 반등을 하게 되려면 이 주봉에서 21선을 지지하면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과거에도 21선을 지지를 하면서 올라가는 이런 그 모습들이 보여주면서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현재 봉이 2개가 생겼기 때문에 그 밑에 하단인 85,000원대까지도 한번 밀릴 수가 있다. 그런데 이게 회사가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현재 그 132,000원 고점을 찍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그 중국과 관련된 이슈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빠진 것이지 회사는 아직까지도 면세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견조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그 효태신라하고 그 현산하고 이제 공동으로 면세 사업을 지금 아이파크몰 쪽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네. 그쪽에서도 매출이 중국발 뉴요커들에 의해서 매출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발생하고 있고 성장세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러한 그 하락의 흐름이 멈추고 난 뒤에 박채영 차장님이 말씀하시는 듯이 수세가 상승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그때 진입을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굳이 빠르게 성급하게 낙폭이 과대했다라면 매수하기보다는 뭐 추세의 전환 그 상황 지켜보고 접근해보자 의견을 주셨고요. 다음 종목에 앞서 주총님께서 질문 주셨던 대현인 것 같아요. 섬유의복 쪽은 패션계 또 우리 멋쟁이 아저씨 박 차장님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배럴, FNF 뭐 다 이어서 이제 대현입니다. 저는 이 모조의 스핀 브랜드 유통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모조의 스핀 브랜드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관심이 좀 가요. 그 나이 때 좋아하는 브랜드인 것 같아요. 그 나이 때가 어떤 나이 때인데요? 제가 어떻게 보이시는데? 아주 어리지도 않고 어느 정도 사회생활도 했고 맞아요. 약간 돈도 있고. 저 돈 있어요? 제 주머니는 네, 이렇게 비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쓸 수는 있죠, 그렇죠? 그렇죠. 카드로 긁을 수는 있죠. 우리 박앵커뿐만이 아니라 저랑 같이 이제 근무를 했었던 여직원들도 뭐 모조의 듀에, 스핀. 모조의 네. 스핀 이런 거 좋아한다. 저는 사실 이 종목만 알았지 그런 옷에 대한 뭐 정보는 없었는데. CC 콜렉트, 주크도 다 이쪽이에요. 네. 그거 굉장히 잘하시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중국인들이 관심이 많다. 이 옷에 대해서. 뭐 매장에 가보면 중국인들이 꼭 있더라. 이런 정보를 주더라고요. 대형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과거에 주가가 굉장히 좋았는데 제가 관심을 갖게 된 것도 이제 주가가 굉장히 좋아서 관심을 가졌는데 주가가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인들. 이제 어떻게 보면 일종의 대현도 사드 피해주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2015년 영업이익이 100억 나오다가 2016년도에 160억으로 확 뛰었습니다. 옷 파는 회사가 영업이익이 1년에 60% 는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는 중국인 관광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죠. 근데 최근에는 좀 아쉽게도 사드 피해주라고 해서 맞아요. 이 2017년 이익이 확 줄어들면서 주가가 좀 빠졌는데 이 사드에 대한 피해주들이 단기간에 올라오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좀 바뀐 중국인들이 또 대현의 모조의 스핀을 좋아할지 여부도 좀 주목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뭐 LF도 그렇고 대현도 그렇고 한섬도 그렇고 완성된 의류업체들은 이제 좀 양분화되는 것 같거든요. FNF처럼 정말 중국에서 인기가 있으면서 올라가느냐? 네. 그렇지 않으면 아직까지 조금 뭐 실적이나 다른 것들이 개선되는 여부를 좀 눈치를 보기 하느냐 그런 상황인데 굳이 내가 먼저 거기에 뛰어들어서 같이 보초를 설 필요는 저는 없을 것 같다. 올라가는 거 보고 따라잡자라는 의견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뭐 두 분의 오늘 종목에 대한 의견은 거의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 있네요. 권주임님, 제가 포트 상황 아시죠? 네. 지금 제 포트 상황에서 LGU 플러스가 수익 전환했고 더존비존도 그렇고요. 낙폭 주이고 있는 FNF. 팔까요? 뭘 팔고 권주임님의 어떤 종목을 샀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안 팔았으면 좋을까요? 오늘 이제 포트를 좀 점검을 해보자면 네. 현재 그 FNF의 경우에는 좀 가대 낙폭을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실적이 이제 어닝 시즌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때 한번 실적을 보고 나서 팔아도 늦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LGU 플러스도 이제 그 막 14,600원을 돌파를 하면서 15,000원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보유 관점에서 는 그렇게 포트 변화는 불필요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그럼 병동나비엔 SM이 지금 있는 종목보다 못하다는 겁니까? 그렇진 않는데 참 고민이 되네요. 일단은 아무래도
손실이 나고 있는 비중이 크고 있는 이제 뭐 대상의 경우에는 많이 빠졌다가 다시 이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추세고 대상을 좀 팔았다가 예, 새로운 종목으로 한번 편입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박 차장님이 고개를 번쩍 드시면서 무엇이라 이런 느낌으로 보셨는데 대상 또 돼요? 이게 사실 조금 물을 탔죠? 한 번 저희가 아. 샀죠. 사실 저는 그때 추가 매수하는 거는 조금 반대 의견이었는데 일단 뭐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 부분이 사실 손실이 조금 더 적을 거예요. 네. 되게 쪼개서 본다라고 한다면 뭐 그 부분 정도 뭐 정리를 해도 좋지 않을까. 근데 사실 만약에 그렇게 정리하면. 정리하면 의미가 없어요. 저희가 5종목을 사야 되니까 어차피 대상이 어차피- 남겨놓은 어차피 안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네요. 이 음악은 왜 이렇게 빨리 나오는 거예요? 항상 시간이 너무 훌쩍 가요. 그리고 추가적 의견은 이제 대상하고 네. LG U+. 대상과 LG U+를 팔자고요? 네. 오. 그래서 똔똔 약간 느낌으로 전략으로 가보자. 네. 싫어요. 저 LG U+ 안 팔래요. LG U+ 손실 날 땐 쫓겨나주고 수익 날 땐 또 그래도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 주는데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좀 아쉽네요. 오늘 사실 시간이 더 있었다면 저 넷마블도 그렇고 컴투스도 그렇고 게임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허락하지 않아서 일단은 오늘은 포트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포트 건드려서 어떻게 할 만큼 지금 큰 탄력을 보여줄까 그 확신이 아직 나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포트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포트를 건드리는 날 또 대거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봐주시길 바라겠고요. 마침 채팅창에 또 컴투스 방송에서 나오는 곳이 있네요 라고도 올려주는 분이 계십니다. 에드워드 박님 이제 인사 주셨어요. 이 코너 끝나가는데 알겠습니다. 제가 컴투스와 넷마블 내일 다시 한번 이야기 다뤄보면서 전략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PD님이 꼭 이걸 외쳐달라고 얘기를 해주시네요. 7월 원금 회복! 이것을 목표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홍 차장님, 권홍섭 주임님 두 분 다 함께 해주실까요? 7월 원금 회복. 제가 그럼 7월 한번 같이 원금 회복 해주세요. 네. 7월 원금 원금 회복. 회복. 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